제가 얼마 전 수술장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면서 불이 타는 이유를 수술장에 있는 레지던트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수술장에서 별똥별이 타는 이유를 물어봤는지, 그리고 그것이 수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 도움 될 것 같고요. 또 뭐 의대생을 의대생을 둔 부모님도 뭐 조금 도움 될 수 있고,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 관심 있고, 하늘의 별똥별 이런 거 관심 있는 학생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알면 상당히 우리 삶에 많이 응용이 되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술장에서 우리 레지던트하고 그 간호사에게 물어보면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구성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면 이 고도가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서는 항상 얼음이 있죠. 눈이 항상 녹지 않아요. 만년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고공낙하하시는 분들 올라가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온도 낮아지기 때문에 춥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분 많아요. 자, 그러면 구름이 있는 곳에는 온도 얼마나 정도 되느냐?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40도 정도 되는 걸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수증기가 당연히 물이 되고 얼음이 돼야 되는데 과냉각, 기체 상태이지만 마이너스 몇십 도가 되는 상태에 유지되어 있다가 그 먼지 알갱이 같은 걸 만나서 과냉각된 상태에서 먼지 알갱이 만나면 그것이 갑자기 물이 되죠. 물과 얼음이 되죠. 그러다가 슉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비가 되는 거예요. 뭐 비가 오는 내용, 구름의 온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웠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그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올라가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차 같은 데 보면 앞에 라디에이터가 있죠. 요즘은 이제 전기차가 많이 나와서 라디에이터 별로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옛날에 요즘도 있는 내연기관은 뜨거워져요. 펌프를 기름을 팍 태워서 그 폭발력으로 엔진을 돌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차 앞에 보면 이제 본네트가 있고 뜨거워지잖아요. 그 안에 보면 샤 찬바람이 들어와서 그 라디에이터를 식힙니다. 순행식이에요. 순행식. 그래서 냉각기에 물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엔진을 식히는 공기가 있고, 엔진을 식히는 물이 있고, 물을 다시 식히는 공냉식, 순행식, 공냉식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팍 빨아들임으로써 요거를 빨리 식혀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풍기 바람 쐬면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잖아요. 온도가 떨어지죠. 기화되면서. 등등등. 또 찬바람이 부르치닥치면서 온도가 떨어지죠. 우리 체감 온도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일기예보 할 때 보면 바람이 막 불면 온도가 더 떨어져요. 체감 때문에. 자, 그걸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위에서 물이 팍 떨어지면 공기도 차갑겠다. 마이너스 몇십 도 되고. 빨리 샥 지나가면 이것이 온도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왜 별똥별은 떨어지면서 불이 붙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경우, 스타워즈에도 그 장면 나오는데 우주이 막 떨어지면서 점점 불이 막 푹 붙잖아요. 이렇게. 그게 상식처럼 돼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식에 의하면 이게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온도 떨어져야 돼요. 차가운 공기 계속 공급된다 생각해요. 차가운 공기 계속.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이게 불타는 걸로 다들 묘사되고 있고 그걸 또 알고 있죠? 이것이 제가 길게 설명드렸지만 짧게 해서 제 수술장에서 우리 레전트에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일단 동영상을 멈춰보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 학생분 또는 의사라면, 의대생이라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수술장에서 아주 많이 관련이 있어요. 수술 도구와. 그 생각하시는 사이에 여담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어제 아들한테 이걸 퀴즈를 냈어요. 그때 아들이 막 긴가민가 하더니 첫 번째 오답, 마찰 때문에 열이 날 것이다. 이게 오답이에요, 말 그대로. 물론 마찰 때문에 열이 좀 나겠죠. 그러면 선풍기 바람을 막 쐬면 공기들이 마찰에 의해서 열이 좀 나야죠.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좀 아닌 것 같죠. 자동차 빨리빨리 달리면 차가 점점 뜨거워져야 되죠. 그 마찰 때문에, 공기 마찰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죠. 세보니까 별똥별이 떨어져서 열 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두 번째, 열이 어디서 나냐면 별똥별이 쭉 내려올 때 요 옆면 여기서 열이 나는 게 아니고요. 요 앞면에서 열이 나요. 앞면에서 열이 납니다.
이 정도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앞면에서 왜 열이 나느냐? 이러느냐? 이 공기가 압축되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어제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공기가 앞면에서 열이 난다는 말을 딱 하는 순간 알아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들 이걸 아셨다 그러면 정말 저는 이제 역시 학교에서 배우니까 금방 아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연력학 법칙, 연력학 그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그 피스톤에다 공기를 넣고 이걸 피스톤을 팍 누르면 열이 나요. 단열 뭐지? 단열 응축 반응인가? 단열 뭐라 그러지? 하여튼 뭐 이름은 좀 복잡한데 그 발음이 생겨요. 물론 이제 완전한 단열이 없기 때문에 그 열이 밖으로 나와서 조금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을 가지고 확 누르면 이게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볼륨이 줄어들면서 그 볼륨 줄어드는 것이 외부에서 일을 한 거죠. 그 W가 일을 한 거고 W가 일을 한 것이 그 공기 분자에 전달되기 때문에 공기 분자가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고 내부 에너지가 결국 전달되는 것은 PV는 nRT니까 PV는 nR은 달라질 게 없죠. 볼륨만 줄어들고 PV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nR은 달라질 게 없으니까 T가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 내부 그 연력학 그 법칙에서 보존 법칙인가 뭐 거기서 문제를 풀 때 쓰기도 하고요. 문제를 안 풀어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그래서 확 누르면 이제 열이 나요. 자, 그것이 별똥별이 쫙 내려올 때 무서운 속도로 공기를 압축하거든요. 확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를 때리면 공기 분자에 부딪힌 공기 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되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실제 이것을 이용해서 그 불 붙이는 도구도 있어요. 그 대롱 같은 데다가 대롱의 끝에다가는 그 빨리 불 붙는 불쏘시개 같은 걸 딱 넣고 피스톤을 가면 팍 치면 이게 불이 팍 붙고 그래서 이제 부싯돌처럼 불 붙이는 그런 도구도 있어요. 어쨌든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는 마찰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찰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 마찰 때문에 열난다고 생각되는 그림이 많아요. 과학 기자들 조사도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뭐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히 하면 압축에 의해서 공기를 압축하면 공기를 내리누르면 공기에서 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확 붙는 그래서 뜨거우면서 막 해서 별똥별이 확 불붙고 해서 멋있는 모습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알았다 치고 그리고 왜 수술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이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경우보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수술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술장에서는 그 반대 현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짐작해 보세요. 실제 이제 냉각기를 쓸 때가 있어요. 피부과 같은 데서 사마귀 같은 거 뗄 때 그러면 뭐 액화된 가스를 쓰죠. 그럼 액화된 가스가 마이너스 몇십 도 돼요. 그걸 딱 닿게 하면 그 자리가 얼어붙죠. 그래서 세포가 죽습니다. 나쁜 세포를 죽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차가운 기체가 닿기만 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기체가 짧은 순간 압력이 바뀌면서 팽창을 해요. 기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화열에 의해서 에너지를 주위에 뽑아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확대되면서 기화열뿐 아니라 액체가 기체되는 건 극단적인 경우고 똑같은 기체라도 기체가 이만큼 압력을 받고 있다가 압력이 팍 풀리면서 탁 팽창하잖아요. 그때는 연력학 법칙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갑니다. 그 때문에 또 더 냉각 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귀 뗄 때 이럴 때 보면 그 액화된 기체를 이용해서 냉동요법을 쓰죠. 저는 술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술장에서 이제 톱질을 막 해요. 뼈를 푹 자르죠. 막 자르는데 이 자르다 보면 그 톱이 차가워져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왜 차가워지냐고. 만져보라고. 막 써보면 차가워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톱이 파워가 약해가지고 다른 톱을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이제 소독을 들어갔다가 소독이 나왔기 때문에 그 톱이 아직 좀 따뜻해요.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 아주 마음 착한 우리 스크럽 간호사분께서 뜨겁다고 막 거기다가 톱에다가 물을 막 묻혀가지고 차갑게 해줘서 저한테 줬어요. 의사가 데일 수 있으니까 정말 고맙죠. 배려를 잘해줘요. 아주 잘 도와주고. 그걸 딱 잡은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또 화상 입지 않은 정도니까 잡고 톱질을 막 했어요. 톱질을 하면
많은 사람 생각할 때는 이 톱을 막 움직이니까 그 기계 자체에 열이 날 거다. 자동차도 움직이면 열 나고 많은 것들이 움직이면 열 나잖아요. 모터로 전기로 된 건 막 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식어요. 이상하죠. 톱이 뼈에 닿는 부분은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서 기름이 뜨거울 정도, 손 닿으면 뜨거워요. 그렇게 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착착 하는데 저는 이 톱 자체는 점점 식어요. 그 문제를 저한테 레진트한테 낸 거예요. 왜 톱이 식느냐, 더 식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식어지는지. 동영상을 멈춰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식,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학교에서 배웠던 그 지식이 그대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드리면 이 수술장에 쓰는 톱은 전기로 된 게 있고 압축 공기로 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썼던 건 압축 공기예요.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압축 공기는 선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좀 불편해요. 대신 파워가 좀 세요. 그 전기로 된 거는 파워가 조금 약한데 요즘은 많이 세졌어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 파워가 더 약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워낙 개선돼가지고 전기로 된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전기 자동차는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파워가 많이 세져가지고 좋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에어로 된 걸 쓰고 있는데 전기를 더 좋아하지만 병원 사정상 에어로 된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그 압축 공기가 이제 터빈 같은 걸 돌려서 그 소를 움직이는 거예요. 드릴도 막 돌리고. 근데 그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압축된 공기가 에너지를 내뿜으면서 팽창되면서 결과적으로 팽창되는 어떤 노즐을 통해서 팽창되면서 열이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흡열 반응이 아니죠. 흡열 팽창. 단열 팽창이 아니고 단열 팽창을 하면 완전 단열이 아니니까 기구라는 게 주위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때는 차가지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우리 레지던트한테 설명하면서 얘기했어요. 물론 수술 중에 되게 바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틈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수술하면서 시멘트를 넣는데 시멘트가 식거든요. 식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는 타이에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때 되면 제가 수술과 테크닉이나 몇 가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이걸 설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연력학 법칙들이 얼마든지 일상생활에 수술할 때 의사가 수술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 실제 안 쓰인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안 쓰이잖아요. 써요. 단지 그거를 알고 있으면 그 시야가 있으면 보이는 거고 그걸 알고 있는 걸 까먹어버리면 보고도 그걸 못 보는 거죠. 보고도 못 보는 거. 그거 안타깝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자기 시야 몸이 돼가지고 늘 쓸 수 있으면 정량적으로 계산한까지 쓴다는 게 아니고 그 성질, 성향 그건 기억이 남잖아요.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돼서도 학교에서 배운 물리, 화학, 수학, 생물, 역사, 지구, 지리, 화학 모든 것이 다 잘 활용될 수 있어요. 공부할 때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하시면 됩니다.